우리는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득 3만 불 지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양적 사회를 넘어서 질적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질적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이 양적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 그런가? 우리는 지역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주택 보급률을 많이 쓰고 있는데 주택 보급률이 2020년에서 2021년에 낮아졌습니다. 집은 계속 늘어서 공급하는데 주택 보급률이 낮아졌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작년에 세종과 대전에서 굉장히 많이 주택 보급률이 낮아졌습니다. 우리 세종과 대전에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전통적인 공급 진단 지표인 주택 보급률이 과연 우리의 시장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주택 보급률은 질적 이야기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양적 지표에서 질적 지표로 바꿔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집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급률이 낮아졌던 이면에는 주택 증가의 속도와 가구 증가의 속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가구들이 증가했지만 주택은 그걸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 36만호 정도의 주택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구는 58만 가구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집은 열심히 공급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가구수 증가를 못 따라갔기 때문에 한 해에만 22만 호가 부족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시면 인구 천인당 주택수가 412 정도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비교하고 있는 유럽, 핀란드라든가 그리스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보시면 인구 천인당 주택수가 500개가 넘습니다. 이러한 재고주택의 차이가 결국 시장에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서 나가야 되는 적정 주택 재고량은 얼마인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OECD 평균이라고 하는 462 인구 천인당 주택수를 두고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전국적으로 260만 호의 집이 당장 필요합니다. 즉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주택 공급이 인허가로라도 채워진다라고 하면 OECD 평균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은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정비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서울은 한 번도 규제가 완전히 없었던 지역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규제가 완전히 없었던 시절에는 연평균 5만원 정도가 분양이 되고 정비사업이 3만원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시면 21년도에 보시면 분양이 10,000호도 되지 않았고 정비사업 물량 3,000호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러한 공급시장의 현상이 가격 불안으로 나왔고 정비사업의 비중은 60에서 80%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은 조합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들은 20에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서울의 주택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정상화와 일반 분양분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일기 신도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기 신도시는 서울 주택 수요 분산 효과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서울의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수요를 분산해내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과거에 서울에 전세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거 보면 이주하고 싶은 경기도 지역이 어딜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과거에는 당연히 일기 신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남, 남영주, 의정부 쪽으로 집을 사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기 신도시의 재리뉴얼을 통해서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기 신도시는 택지 없이도 가능하고 기반시설 확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적률 500%까지 올릴 필요도 없이 그냥 230% 넓은 평형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일정 좀 다운사이징을 하면 대충 계산해보니까 7만원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현 시대에 맞는 쪽으로의 개편이 필요하고 우리가 기후변화를 얘기하는데 아파트가 가장 친에너지적입니다.
다른 유형들은 에너지가 비효율적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에너지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일기 신도시를 단순하게 공급수단이 아니고 기후변화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검토를 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스마트홈, 녹색 건축물 이야기를 합니다. 일기 신도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